6장 5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앞 시간에 이어서 이 시간에도 최소 제곱표를 구하는 방법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ax = b의 꼴에서 만일 계수행렬에 각각의 열벡터가 서로 직교한다면 우리는 최소 제곱표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 시간에 배웠던 문제를 그림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RM 공간상에서 이와 같은 B벡터가 주어져 있는데요. 이 B벡터가 A의 컬럼 스페이스 안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A의 열 공간에 속하지 않는 벡터 B에 대해서 AX = B는 당연히 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때 우리는 오차가 최소가 되는 해를 구하자라고 얘기를 했었죠. 즉 오차가 최소가 되는 해를 구한다는 얘기는 이 B벡터를 A의 컬럼 스페이스 위로 정상을 내렸었습니다. 이렇게 정상을 내렸을 때 이 벡터를 B 햇 벡터라 표시한다면 이 B 햇 벡터는 A의 컬럼 스페이스 안에 속합니다. 그런데 A의 컬럼 스페이스 안에 있는 모든 벡터는 항상 A 그리고 X에 의해서 벡터 X의 선택에 상관없이 AX로 이루어진 집합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B 햇하고 AX가 같아지게끔 하는 적당한 X가 존재하겠죠. 그 X를 X 햇이라 표시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AX 햇이 주어져 있을 때 우리는 그런 벡터에 대해서 B하고 B 햇하고의 그 오차의 크기가 최소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왜냐하면 다른 AX하고 계산을 해보면 거리가 얘가 제일 짧았기 때문에 최소 제곱표라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결국은 최소 제곱표를 구하는 것은 곧 AX 햇 = B 햇을 만족하는 X 햇을 구하는 문제와도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 A가 각각의 열벡터가 서로 직교하게 된다면 우리는 정상을 내릴 때 이 A에 직교하는 열벡터 위로 각각의 정상을 내려서 더하면 B 햇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최소 제곱표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이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가면서 살펴보겠습니다. AX = B의 최소 제곱표를 구하시라는 얘기인데요. 이 각각의 열벡터가 서로 직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적해서 계산해보면 0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서로 직교하는 벡터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AX = B의 꼴을 만족하는 해를 구하기 위해서 프로젝션을 내려야 되잖아요. 이 컬럼 스페이스 위로 프로젝션 내린 것이 B 햇인데요. 즉 B 햇은 프로젝션 A의 컬럼 스페이스 위로 정상을 내린 거예요. 노란색 벡터 B를. 자, 그런데 A의 열벡터가 서로 직교하니까 우리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B 햇을 구하는 문제는 우리가 직교사항이라는 것을 이미 앞절에서 공부했었습니다. 그래서 A의 컬럼 스페이스에서 A의 열벡터가 서로 직교하므로 이제 프로젝션, 자, 제1열 벡터를 A1 벡터라 놓겠습니다. 제2열 벡터를 A2 벡터라 놓겠습니다. 그러면 A1 벡터와 A2 벡터가 서로 직교하기 때문에 이 B 벡터를 A1 벡터 위로 정상을 내리고 플러스 그리고 이 B 벡터를 A2 위로 정상을 내린 거에 결합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곧 AX 햇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마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한 벡터를 다른 벡터 위로 정상을 내리는 것을 이미 앞전에서 공부했었기 때문에 이걸 직접 계산을 해보면 A1과 A1의 내적분에 색깔 구별 없이 가겠습니다. B와 A1의 내적 그리고 A1이고요. 플러스 A2와 A2의 내적분에 B와 A2의 내적 그리고 A2입니다. 자, A1과 A1의 내적이죠. 자, 이제 A1 벡터 얘네들 내적하니까 각각을 곱해서 다 되어버리면 자, 이제 4가 되는군요. 그리고 B와 A1의 내적입니다. B와 A1의 내적, 내적 계산합니다. 마이너스 1 플러스 2 플러스 1 플러스 6이 돼서 6. 자, 이거 8이군요. 그리고 A1 벡터가 되고요. A2와 A2의 내적입니다. 6, 6이 36, 2는 4, 1, 7, 7, 49예요. 이렇게 하면 50이 되고 이렇게 하면 40이 되니까 90이 되는군요. 그리고 B와 A2의 내적입니다. B와 A2의 내적이니까 6 마이너스 4 플러스 1 42가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2가 되고 3 45가 되는군요. 이거 다시 정리하니까 이거 약분하면 2A1 벡터 플러스 여기는 약분하니까 2분의 1 A2 벡터입니다.
이것은 다시 써서 표시한다면 A1이 제1열 벡터, A2가 제2열 벡터로 했을 때 여기가 2, 여기가 2분의 1이라는 얘기잖아요. 즉 이것은 얘가 A가 되고 얘가 X의 햇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게 A의 열 벡터거든요. 그래서 행렬 이용해서 이걸 만들었으니까 이게 B의 햇이에요.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B의 햇이 AX 햇과 같아지는 것을 찾아본 결과 얘가 바로 최소 제곱해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A의 열 벡터가 서로 직교하게 되면 앞서 배웠던 직교 사형을 이용해서 최소 제곱해를 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자, 우리는 앞에서 정교화를 이용해서 A, X 이퀄 B를 만족하는 이 해를 구할 때, 최소 제곱해를 구할 때 A의 트랜스포즈를 양변에 곱해서 이렇게 정규 방정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었습니다. 근데 때에 따라서 A 트랜스포즈 A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최소 제곱해가 의외로 오차가 크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규모가 크면 클수록 오차에 의해서 답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더 정밀도가 높은 방법으로서 우리는 만약에 A의 각각의 열 벡터가 서로 1차 독립이었다라고 가정한다면 1차 독립이라는 조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A의 열 벡터가 1차 독립이라는 조건이 있다면 이런 방법도 가능합니다만 우리는 오차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더 좋은 방법으로서 QR 분해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배우려고 합니다. AX 이퀄 B의 꼴에서 이 계수행렬을 QR 분해를 합니다. A가 각각의 열 벡터가 서로 독립이라는 조건 하에서요. 그럼 A를 Q와 R을 Q를 만드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이 A의 각각의 벡터가 1차 독립이라면 얘네들은 각각의 열 벡터들이 서로 직교하는 기조를 만들어요. 그람-시미트 과정을 이용해서. 그리고 정규화를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Q라는 행렬이고요. R은 바로 상삼각 행렬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해서 A를 이렇게 QR 분해를 하는 걸 이미 앞에서도 공부했었습니다. 그람-시미트 단원 후반부에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자, 이제 A가 이렇게 QR 분해를 하게 됐다라고 가정한다면 A 대신에 QR을 여기다 대입을 합니다. QR X 이퀄 B가 되지요.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Q의 트랜스포즈를 양변에 곱합니다. Q의 트랜스포즈를 곱하면 Q 트랜스포즈 Q, R, X 이퀄 Q 트랜스포즈 B가 되는데요. 이 Q가 A가 각각이 서로 직교한다, 1차 독립이라 가정한다면 Q는 각각의 열 벡터가 서로 직교하면서 정규 직교예요. 이때 이 Q의 각각의 열 벡터는 컬럼 스페이스의 정규 직교 기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정규 직교 기조이다 보니까 Q 트랜스포즈 Q를 계산하면 이건 항상 단위 행렬이 됩니다. 단위 행렬이 돼요. 그래서 이 식의 좌변 R 상삼각 행렬 그리고 X 이퀄 Q 트랜스포즈 B를 이용해서 요걸 이용하면 해를 구하는 게 가능합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죠. 이때 R은 상삼각 행렬이니까 정사각 행렬이에요. 물론 이 행렬에 주대각 성분이 0이 아니라면은 항상 양이에요. 주대각 성분은 항상 양인데요. 자, 그래서 역행렬이 존재해서 실질적으로 R 인버스를 양변에 곱하면 R 인버스 Q 트랜스포즈 B를 이용해서 최소 제곱해를 구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실제로 이렇게 해서 한 거는 해가 이런 모양이다 라는 것을 강조한 거고 실용적으로 계산할 때는 이게 더 편리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역행렬을 일일이 다 구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보니까 이론상으로는 이렇게 해서 해가 구해집니다라고 하지만 실제 계산할 때는 이 방법을 이용해서 풀 생각인데요. 이렇게 해서 최소 제곱해를 구하는 것이 바로 QR 분해를 이용해서 최소 제곱해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다루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별도의 증명 없이 사용하도록 할게요. A는 1차 독립이 되는 반드시 독립이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1차 독립인 열들을 갖고 있는 N/N의 행렬이고 QR 분해가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AX 이퀄 B는 얘를 QR로 분해한 다음에 왼쪽에다가 Q 트랜스포즈를 곱하고 다시 인버스를 곱해서 만들면은 R 인버스 Q 트랜스포즈 B가 구하고자 했던 최소 제곱해 중에서 가장 유일한 최소 제곱해입니다라는 얘기예요. 유일한 최소 제곱해입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이게 해가 되는 것은 실제로 이 방정식에다 대입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즉 해가 되는지만 확인해 볼게요. 이 식에다가 이 해를 여기다 대입하면 이게 만족하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AX hat 이퀄 B를 계산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제 실제로
여기다 대입을 해서 B가 나오는지만 보이면 되죠. 그러면 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XS를 여기다 대입을 하죠. 그러면 R 인버스 Q 트랜스포즈 B가 되는데요. A가 QR 분해가 됐다고 썼으니까 QR R 트랜스포즈 Q 트랜스포즈 B가 돼요. 자, 행렬의 곱은 결합법칙이 성립합니다. 자신과 자신의 역행렬끼리 곱하니까 당연히 단위행렬이 되고 Q 트랜스포즈 B가 되죠. 이것은 Q 트랜스포즈가 왼쪽에 곱해질 때는 단위행렬이 되는데요. Q 트랜스포즈는 이거 프로젝션이에요. 얘는 바로 프로젝션을 나타냅니다. 이 행렬의 의미가 이 벡터 B를 자, 이제 컬럼 스페이스, A의 컬럼 스페이스 위로 정상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B를 정상을 내렸으니까 B 햇 이와 같이 되죠. 그래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합니다는 얘기예요. AX 햇 이퀄 B의 햇을 만족하는 해가 존재하니까 이걸 만족하는 해가 있다는 얘기는 AX 이퀄 B의 최소 제곱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해가 맞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일한 조건은 뭐 당연한 얘기니까 뭐 별도로 증명 없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와 같은 QR 분해를 이용해서 최소 제곱해를 구하는 예문을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5번의 문제를 볼까요? AX 이퀄 B의 최소 제곱해를 구하시오라는 얘기예요. 그럼 먼저 이 문제는 사실 QR 분해를 이용해서 구해보자 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 열벡터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각각의 열벡터가 정말 독립이 맞는가 하는 얘기인데, 자, 이들이 독립이라는 것은 이 제1열벡터에다 알파벳, 제2열벡터에다 베타벳, 제3열벡터에다 감마벳에서 다 더해서 0이라 놓고 풀면 알파, 베타, 감마가 0밖에 나올 게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얘네들 각각이 다 독립이 되는 열벡터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QR 분해를 하기 위해서는 A의 각각의 열벡터에다가 그람 시미터 과정을 적용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그람 시미터 과정을 적용하기 위해서 제1열벡터를 편의상 X1이라 표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1은 1111, 제2열벡터를 X2라 놓겠습니다. 3113, 제3열벡터는 X3, 5023이에요. 자, 이제 이 X1, X2, X3는 서로 독립이 되는 벡터이면 틀림이 없지만 아직 직교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적한 것이 0은 아니거든요. 직교하는 벡터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로부터 직교하는 새로운 기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X1, X2, X3는요 독립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 집합은 컬럼 스페이스 A의 컬럼 스페이스에, 왜냐면 A의 열벡터 A 3개잖아요. 얘네들이 독립이기 때문에 이제 이 컬럼 스페이스의 기저가 됩니다. 그러나 직교하는 기저는 아닙니다. 이제 직교 기저를 우리가 V1, V2, V3에 놓겠습니다. 즉 그람 시미터 과정으로부터 V1은 곧 X1을 V1이라 놓겠습니다. 이제 V2를 계산해야 되죠. 이미 앞에서 계산했던 방법으로부터 이제 X2를 V1 위로 프로젝션 내린 것을 X2에서 빼면 됩니다. X2는 보다시피 이 벡터요. 3113 마이너스, 자, 이제 요 벡터를 이거 마저 쓴 다음에 한꺼번에 계산하죠. X2 마이너스, 얘는 V1 내적 V1분의 X2 내적 V1 그리고 V1입니다. V1이 곧 X1을 뜻하는 거예요. 자, 이제 X2는 3113입니다. 3113. 자, 그리고 V1과 V1의 내적 따로 계산하겠습니다. V1과 V1의 내적, V1이 곧 X1이니까 내적하니까 1111, 4가 됐습니다. X2하고 V1의 내적이에요. V1이 곧 X1이거든요. 이렇게 곱하니까 3, 1, 1, 3이에요. 4, 5, 6, 7, 8. 4분의 8이니까 약분하면 2가 되네요. 그리고 V1 벡터는 1111이에요. 자, 이제 3에서 2 빼니까 1, 1에서 2 빼니까 마이너스 1, 1에서 2 빼니까 마이너스 1, 3에서 2 빼면 1,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이제 X2는 X1하고 X2는 서로 직교하지 않았지만 이제 V1과 V2는 서로 직교하는 벡터가 맞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얘랑 얘를 내적해 보세요. 0이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V3를 또 찾도록 하죠.
자, 이제 V3는 X3 마이너스 프로젝션, 이제 X3를 V1위로 정상 내리고 플러스 X3를 V2위로 정상 내리는 것들을 더한 것을 X3에서 빼면 되죠. 앞에서 다 했던 내용이에요. 자, 이제 X3 마이너스 V1 내적 V1분의 X3 내적 V1 전개하니까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 다음에 V2 내적 V2분의 X3 내적 V2 그리고 V2가 됐습니다. 자, X3는 5, 0, 2, 3이고 V1과 V1의 내적은 아까 했었죠. V1과 V1의 내적이 아까 4였었고요. X3하고 V1의 내적, X3하고 V1의 내적입니다. 5, 0, 2, 그 다음에 3이니까 이거 10이군요. 자, 이와 같이 됐고요. 그 다음에 V1은 곧 X1이에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요 약분하면 2분의 5라 쓰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V2와 V2의 내적입니다. V2는 여기 있어요. 얘가 V2예요. V2의 내적이니까 1111, 여기 4가 됐습니다. 앞에 마이너스가 있고요. 자, 이제 X3하고 V2의 내적이에요. X3하고 V2의 내적. 그러면 5, 0이고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에요. 자, 그 3 더하기 3이니까 6이군요. 4분의 6이니까 약분하면 2분의 3입니다. 그리고 V2예요. V2는 이거예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이들 계산하죠. 우선 5, 0, 2, 3 하고요. 얘네들을 먼저 계산하겠습니다. 얘네들을 먼저 계산하면은 이렇게 씁시다. 계산하기 좋게. 이거 먼저 계산한 걸 뺀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2분의 5에서 2분의 3, 2분의 8. 2분의 8이니까 4예요. 2분의 5에서 2분의 3 빼면 2분의 1이에요. 2분의 5에서 2분의 3 빼니까 2분의 1. 2분의 5에서 2분의 3 더하기 2분의 8, 4가 되는군요. 자, 그래서 이걸 다 계산해 보니까 5에서 4 빼면 1, 0에서 1 빼니까 마이너스 1, 2에서 1 빼니까 1, 3에서 4 빼니까 마이너스 1이 나와서 이제 V3가 구해졌습니다. 이들은 그저 직교기절일 뿐입니다. 이제 정규 직교기절 구합니다. 자, 그들을 이제 우리는 U1, U2, U3라 하면은 정규 기절 얘네들은 각각 U1은 V1을 자신의 크기로 나누면 돼요. V1을 자신의 크기로, 얘네들의 크기는, 자,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알 수 있듯이 놈은 자기 자신, 놈의 제곱은 자기 자신끼리 내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V1의 놈은 루트 성분의 제곱이 합이에요. 1, 1, 1, 1. 그러니까 루트 4니까 2잖아요. 그래서 이제 2로 다 나눗셈을 해버리니까 여기가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이에요. 자, 이제 같은 방법으로 U2도 자신의 크기로 나누니까 이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2로 나누면 되네요.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이와 같이 됐고요. 그 다음에 U3도 얘를 자신의 크기로 다 나눠버리면 되니까 얘도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자, 이제 U1, U2, U3는 얘네들은 각각 정규 직교기저입니다. 얘네들을 열벡터에서 만든 행렬이 바로 Q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QR 분해를 할 때 Q를 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이제 Q의 모양은 U1, U2, U3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계산해 보니까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이 제1열벡터고 얘네들이 순서대로 그대로 쓰면 돼요. 기전은 항상 순서가 있기 때문에 순서를 임의대로 바꿔놓으면 안 됩니다. U1, U2, U3 가운데만 마이너스가 있네요. 여기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이고요. 세 번째는 두 번째고 네 번째가 마이너스네요. 다 똑같이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입니다. 자, Q를 찾았습니다. 이제 R을 구해야 되죠. 자, 우리는 QR 분해를 했을 때 우리는 여기서 R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하면은 이미 우리는 앞에서 다 했었던 내용이에요. 왼쪽에다가 Q의 트랜스포즈를 곱해봐요. Q의 트랜스포즈 A는 이퀄 Q 트랜스포즈 QR이 되는데요. 앞서 얘기했죠. Q가 이 정규 직교기제예요. 그래서 Q 트랜스포즈 Q는 언제나 단위행렬이 됩니다. 얘가 언제나 단위행렬이 돼요. 그래서 우별은 자연스럽게 R만 남아요. 그래서 R을 구하는 문제는 보다시피 Q 트랜스포즈 A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R은 Q 트랜스포즈 A로 구할 수 있고요. 자, 이제 Q가 이거였어요. Q의 트랜스포즈
행을 열로 씁니다.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행을 열로 쓰니까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행을 열로 쓰죠. 2분의 1, 2분의 1,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 이와 같이 됐습니다. 이것이 Q 트랜스포즈고 A는 여기 문제에서 주어졌던 이 행렬입니다. 자, A는 1111, 3113, 그리고 5023이에요. 자, 이제 행렬의 곱을 계산합니다. 자, 이제 얘가 3x4, 4x3니까 3x3가 나와야 돼요. 자, 이제 행렬 계산합니다. 행렬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다 더하니까 2분의 4, 2분의 4니까 2가 되네요. 행렬 계산합니다. 그러면 2분의 3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3이네요. 3, 4, 5, 6, 7, 8, 2분의 8, 이거 4가 됐습니다. 또 행렬 계산하니까 5, 2분의 10, 2분의 10이니까 5예요. 또한 행렬 계산해 보죠. 행렬 계산하니까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이거 0이네요. 또한 행렬 계산합니다. 그러면은 자 2분의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3이네요. 3, 4, 6에서 2 빼니까 4, 2분의 4니까 2가 나왔습니다. 상삼각행렬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해 보려고 해요. 또한 행렬 계산하죠. 그럼 2분의 5,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에요. 5, 6, 7, 8에서 2 빼니까 6, 2분의 6이니까 여기가 3입니다. 또 행렬 계산하면 이거 0이에요. 행렬 계산하면 0입니다.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행렬 계산하니까 2분의 5 마이너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3이에요. 자, 이제 5에서 3 빼면 2 더하기니까 4, 2분의 4니까 2와 같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다시피 어퍼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 상삼각행렬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와 같이 행렬 A를 QR분해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A가 이제 QR분해가 됐으므로 AX 이퀄 B를 만족하는 해를 구하는 것은 QRX 이퀄 B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Q 트랜스포즈 곱하고 R 인버스 곱해서 X를 구해도 되는데요. 그렇게 구하는 것보다는 물론 이거의 역행렬 구하는 게 어렵진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실용적인 계산법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은 RX 이퀄 Q 트랜스포즈 B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해를 구해보려고 합니다. R은 이거고요. 그 다음에 Q는 여기 있어요. 그리고 B는 문제에서 주어져 있고요.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그냥 써볼게요. RX죠. R이 이거예요. 그래서 2, 4, 5, 0, 2, 3, 0, 0, 2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하려고 했던 X를 해를 X1, X2, X3에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Q 트랜스포즈는 여기 있어요.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그리고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오른쪽에 B가 있죠. 자, B는 3, 5, 7, 3, 5, 7, 그리고 마이너스 3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을 좀 먼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오른쪽을 따로 여기에 계산한 걸 여기다 쓰겠습니다. 행렬 계산하죠. 이거 계산하면 3, 5 이거 다 더합니다. 이거 하고 나니까 0이고 이렇게 더하니까는 12, 2분의 10이니까 이거 6이 나오는군요. 또한 행렬 계산합니다. 그러면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 마이너스 3이에요. 마이너스 12, 2분의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6이 나옵니다. 행렬 계산하죠. 3, 마이너스 5, 플러스 7, 마이너스 플러스 3이에요. 이렇게 계산하니까 요거 2가 나왔고요. 3, 4, 5, 6, 7, 8, 2분의 8이니까 이게 4예요. 자, 이제 우리는 이 모양을 잘 보세요. 자, 이제 이것은 이미 마치 이게 사다리꼴 모양이 이미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대관의 연립방정식을 다시 만들어 보면 행렬 계산하니까 2x1 플러스 4x2 플러스 5x3 이퀄 6이고요. 행렬 풀어보면 2x2 플러스 3x3 행렬 계산하니까 2x2 플러스 3x3 이퀄 마이너스 6이고
행렬 계산하니까 2x3 이퀄 4예요. 자, 밑에서부터 역대입해서 해를 구하면 됐잖아요. x3가 2네요. x3가 2. 여기다 1을 대입하니까 2, 3은 6. 그래서 2x2 플러스 2, 3은 6 이퀄 마이너스 6이잖아요. 넘기면 마이너스 12. x2는 마이너스 11을 넣으니까 마이너스 6이네요. 자,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x1도 구하죠. 자, 얘네들 여기다 다 대입합니다. 직접 대입해서 풀읍시다. 자, 그러면 2x1, x2가 마이너스 6이죠. 마이너스 4, 6이 14. 그리고 x3가 2예요. 2, 5, 10. 플러스 10 이퀄 6이에요. 뭐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14 넘어가니까 플러스 14하고 이걸 더하니까 20. 2로 약분하니까 10이네요. 그래서 x1은 10 이렇게 다 구해졌어요. 자, 그래서 해를 여기다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x1은 10, 마이너스 6, 2네요. 최소 제곱해를 구해본 결과 최소 제곱해를 x의 해시라 써보겠습니다. x1, x2, x3가 되는데요. x1은 10, x2는 마이너스 6, x3가 2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QR분의 L을 이용해서도 최소 제곱해를 구하는 것이 가능했었습니다. 단 이 방법은 A의 열 벡터가 서로 독립이라는 조건이 있을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학습했던 최소 제곱해를 구하는 방법 두 가지를 배웠었죠. 처음에 배웠던 예문은 바로 각각의 열 벡터가 서로 직교하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또한 두 번째 배웠던 것은 각각 열 벡터가 독립이었을 때는 QR분의 L을 이용해서도 최소 제곱해를 구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것을 배웠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6장 5절 최소 제곱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어서 6장 6절의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